경력이 단절되었다고 해서, 그리고 당장 수입이 없다고 해서, 잡이 없다고 해서 법원에서는 아이 엄마를 불리하게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 돌봄의 식탐 크루즈 최지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절 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은 설이든 추석이든 해묵은 감정이 응축되어 있다가 폭발하는 계기가 굉장히 많이 주어집니다. 때문에 명절 이후 이혼율이 매우 높다는 것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통계로 이미 저희가 접하고 있고, 많이들 주변에서조차 이런 사실을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왜 명절을 겪고 나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가, 왜 명절 직후 이혼 소송을 준비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적어도 조선시대 이후로 대한민국에서는 결혼은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집안 대 집안의 만남이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편과 아내로서는 명절이든 아니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명절에는 아내 입장에서는 시댁 식구들을 만나게 되고, 남편 입장에서는 처가 식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문에 단둘이 있을 때,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전혀 갈등이 없었던 부부들이 명절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명절 증후군으로 인해서 갈등이 증폭하게 됩니다. 시댁과 아내, 처가와 남편,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재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요. 중재자 역할이 부재가 되어버리면, 즉 남편이 혹은 아내가 중재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면 결국 이혼 결심으로까지 가는 안타까운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혹은 장인어른신이 갑자기 욱하셔서 사위 혹은 며느리에게 폭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순간 폭언을 하실 줄 알고 스마트폰의 녹음 버튼을 누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거나 혹은 원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혼 소송이 불가능한 것이냐? 물론 이혼을 결심하셨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관없습니다.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필요치 않습니다. 다음 영상 때 혹은 다다음 영상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물론 소송을 결심하셨을 때의 얘기입니다. 법원에서는 가사조사 절차라는 심층 면담 절차를 통해서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댁과의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처가와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심층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게 됩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는 말보다는 왜 두 분이 이런 갈등 상황에 있는 것이고 왜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법원에서 먼저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이 이혼을 말린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면 잘 이혼하시라고 법원에서 독려를 합니다. 혹여 갈등을 봉합할 여지가 있고 재결합의 여지가 있다면 법원에서 먼저 알아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라고 독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증거가 꼭 있어야만 이혼 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증거 수집에 너무 감정이나 에너지를 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키우네, 네가 키우네, 너는 잘 클 수 없으니 내가 키우겠다, 누가 키우느냐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출발점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기 전에 무엇을 생각하셔야 하면, 과연 아내와 남편, 즉 엄마와 아빠가 계속 이렇게 갈등이 계속된다면 자녀들이 여기서 행복할 것인지, 그것부터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희 가까운 지인, 친구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혼을 조장하는 변호사라고 놀리기도 합니다. 그러한 질문에 저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혼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결심하셨다는 전제하에 잘 이혼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무법인입니다. 따라서 명절이 끝난 직후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셨다 할지라도 언제든 찾아오십시오. 저희 법무법인은 이혼을 결심하게끔 하는 변호사들이 결코 아닙니다. 당신의 결정을 올바르게 하실 수 있도록, 가장 현명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가 5살이 되고 10살이 될 때까지 경력 단절이 되신 아이 엄마들 정말 많으시고, 또 저에게 방금 말씀하신 그런 고민을 호소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력이 단절되었다고 해서, 그리고 당장 수입이 없다고 해서, 잡이 없다고 해서 법원에서는 아이 엄마를 불리하게 보지 않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미만이라면 예외 없이 엄마 편을 들어줍니다. 단, 양육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전제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절차 기간 동안 잡을 구해야 된다, 교취협을 해야 된다, 이런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양육계획서라고 해서 이혼 이후 어떻게 내가 싱글맘으로서 아이를 굶지 않고 훌륭하게 잘 키울 수 있는지 그 계획을 잘 세우시면 됩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움을 드릴 것이니 언제든지 방문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사자끼리 이혼 여부 혹은 이혼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 평행선, 즉 결론이 나지 않는 대화들을 나누고 계신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변호사들이 협의혼을 하시더라도 소송으로 판결이 날 경우를 상정하여 가장 합리적인 이혼 조건을 제시를 해드릴 것입니다.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가야 되겠지만, 이혼 소송은 최후의 결심입니다. 저희 법무법에서는 바로 소송하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협의 이혼으로 잘 결론을 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조정안을 제시해드리고 협의안을 제시해드립니다. 협의 이혼을 하시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이, 그리고 자문이 필요하십니다. 왜냐?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것이 소송을 경험하고, 그리고 소송으로 갔을 경우, 판결을 갔을 경우 법원에서 어떠한 결론으로, 어떠한 시뮬레이션으로 결론 지어질지를 알고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과연 두 분의 의견 차이가 어떻게 좁혀질지를 예측을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제가 강조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 명절 증후군 이후의 이혼 결심, 그 스토리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상처를 받으셨다고 해서 바로 이혼 결심을 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일생일대의 가장 어렵고 힘든 결심일 것인데, 어떻게 설 명절 끝나고 바로, 추석 명절 끝나고 바로 이혼 결심, 그리고 이혼 소송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 과정에 저희 법무법인 늘품 변호사들이 함께 해드릴 것입니다. 여러 주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는 댓글을 먼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궁금하신 주제를 말씀해 주시면 다음 영상 때 꼭 반영하여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이후 따뜻한 봄을 기다리게 되지만 아직은 많이 춥습니다. 부디 건강 유의하시고 마지막 추위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히 계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